9월 전에 안 보면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냥 사라집니다. 오늘은 9월 전까지 꼭 신청해야 하는 지원금과 감면 혜택 7가지를 모두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았어? 하고 놀라실 겁니다. 특히 뒤로 갈수록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혜택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근로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작년에 일을 하셨는데 아직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려고 마련된 현금성 지원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을 받지만 그 시기를 놓친 분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 통로도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8월 3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해당 연도분은 1원도 못 받습니다. 받게 되는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 부양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나는 소득이 너무 적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소득이 낮아도 요건을 충족하면 충분히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2가지 방법이 가장 간편합니다. 첫째, 국세청 홈택스의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전자신청. 둘째, 가까운 세무서 방문 접수입니다. 준비물은 본인 명의 통장사본과 신분증, 그리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도면 충분합니다. 참고로 금액 산정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반영되고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영업이라 복잡해서 못하겠다고 주저하시는 분들은 홈택스의 간편 신청 메뉴를 이용해 보세요. 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카드 매출과 전자세금 계산서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져 입력 부담이 적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는 문자로 받은 안내 코드를 넣어 몇 단계만 누르면 끝나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관계 증명서 확인만 하면 되고 지급은 심사 후 순차 입금됩니다. 계좌 명의가 다르거나 정지 계좌면 반려될 수 있으니 미리 점검하시고 과거에 소득이 조금 넘는다며 포기했던 분도 기준이 매년 달라지니 다시 계산해보세요. 주변 부모님과 함께 오늘 안에 자격 여부만 확인해도 이번 달 안에 큰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기요금 감면. 여름이 길어지고 냉방 사용이 늘면서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는 일이 점점 두려워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면 전기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공식 감면 제도가 있다는 사실,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핵심은 2가지예요. 첫째, 자격만 되면 월고지 금액에서 전객 정율 방식으로 상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둘째, 8월 안에 신규 신청을 하면 지난 청구분에 대해 소급 적용을 받아 환급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한국전력 고객센터에서 간단히 접수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한전사이버지점에서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예를 들어 수급자 증명서나 장애인 증명서, 다자녀 확인서 등이에요. 자동이체만 설정해두고 감면 신청 없이 몇 년을 보낸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놓친 할인액이 꽤 될 수 있어요. 감면 방식은 대상 유형마다 조금씩 다른데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전객으로 큰 폭의 할인을, 주거교육급여나 차상위계층은 정율로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여름 겨울에는 계절 요인으로 추가 한도가 열리기도 하고요. 창구에서는 신청서와 동의서만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은 인증만 준비되면 10분 내 끝납니다. 다음 고지분부터 감면이 표시되고 이미 낸 요금은 환급 또는 다음 달 차감으로 처리돼요. 임대주택 세대분리 문제나 계약 명의가 자녀로 되어 있어 반려되는 사례는 명의 변경 사용 승계로 해결됩니다. 혼자 방문이 어려우면 가족 위임장으로 대리 접수도 가능해요. 마지막 팁,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면 가스수도 요금 감면도 함께 열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와 한 번에 묶어 신청하면 절감폭이 확 커지고 연중 꾸준히 체감되는 고정비 절약을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폭염과 요금 인상으로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이 절실해진 요즘, 정부가 운영하는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은 초기 구입비 부담을 확 줄여줍니다. 1등급 또는 고효율 기준을 충족하는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TV 등 지정 품목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 한도에서 최대 1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특히 7월, 8월 에어컨 교체가 몰려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는 경우가 잦으니
구매 즉시 접수하는 게 안전합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환급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영수증 사진, 제품 전체 사진,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사진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 구매라면 주문 내역 캡처만으론 부족하고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카드 전표 같은 결제 증빙을 첨부해야 하며 라벨 사진이 흐리면 보완 요청이 들어옵니다. 심사 중 연락이 오면 스팸으로 오해 말고 바로 응대하세요. 가족이 여러 품목을 샀다면 각자 명의로 나눠 신청해 한도 소진을 피하고 공동명의, 임대주택도 본인 비용으로 구입했다면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첫째, 환급은 보통 예산 선착순입니다. 공고상 마감일이 남아도 예산이 먼저 끝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어요. 둘째, 같은 1등급이라도 매년 대상 모델 목록이 바뀝니다. 구입 전 환급 대상 모델인지 사이트에서 반드시 조회하세요. 비슷한 이름의 사칭 사이트와 문자 링크는 피하고 공식 페이지만 이용하세요. 환급으로 초기 비용을 낮춘 뒤 월 전기요금까지 줄어들면 다음 여름 매달 23만 원 수준의 체감 절감이 나오는 사례가 흔합니다. 작은 한 번의 신청이 앞으로 몇 해의 여름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기초연금 부가급여.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기본소득을 보전해드리는 제도인데 생활이 특히 어려운 분께는 여기에 부가급여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추가 지원이 자동으로 붙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기본 기초연금만 받다가 신청을 안 해서 수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은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부가급여 금액과 명칭은 지자체 대상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매월 수만 원에서 10만 원 안팎이 추가로 지급되어 식비, 교통비 같은 필수 지출을 메우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격 판단의 핵심은 소득 인정액이에요.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기준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동 이서, 소득, 재산, 신고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요즘은 서류 간소화가 잘 되어 창구 안내만 따라도 수월하게 접수할 수 있어요. 심사에서 자녀가 드문드문 보내준 생활비가 소득으로 잡히는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규칙 일시적 지원은 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매월 같은 금액이 반복 입금됐다면 설명 자료를 준비하세요. 통장 내역에 의료비, 간병비, 보조 등 실제 사용 목적을 메모해가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결과는 보통 한 달 안팎에 통보되고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함께 추가금이 입금돼요. 방문할 때 기초연금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도 함께 물어보세요. 지역에 따라 교통 바우처, 난방비 보조 같은 영예 사업이 같이 열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최대 금액으로 기초연금을 받고 계셔도 부가급여는 별도 심사이니 자격 가능성만큼은 꼭 확인해 보세요.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 통신비는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라 한 번 손보면 연간 절감 효과가 크게 누적됩니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통신비 감면 제도는 휴대전화 기본 요금과 데이터, 그리고 집 인터넷 요금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된 대상이며 월 1만 원대 중후반 수준의 감면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나 대리점 혹은 통신사 앱에서 본인 인증 후 간단히 할 수 있고 신분증과 자격증명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무 팁을 드리면 휴대전화 감면만 받고 인터넷은 놓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같은 명의라면 결합 할인과 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가족이 같은 통신사면 가족 결합으로 등급이 올라 추가 할인이 붙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사용하지 않는 유료 부가 서비스를 방치하는 것. 통화 녹음 클라우드, 유료 컬러링, 각종 보안 서비스 등 안 쓰는 항목을 정리하면 감면과 별개로 매달 몇천 원 이상이 더 절약됩니다. 어르신이 음성 위주라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과할 수 있어요. 실제 사용량에 맞춰 한 단계 낮추고 필요하면 가끔 충전하는 편이 전체 비용을 낮춥니다. 또 하나의 선택지는 알뜰폰입니다. 일부 알뜰폰 사업자도 동일한 감면을 제공하니 보편 요금제나 시니어 요금제와 조합해 2만 원에서 3만 원대로 안정화하는 방법이 유효합니다. 약정이 남아 위약금이 걱정되면 감면 승인 뒤 상담원에게 완화 변경 가능성을 함께 문의해보세요. 데이터 공유, 테더링 같은 기능을 거의 안 쓰면 해지해도 생활에 지장 없습니다. 감면이 승인되면 다음 달 청구서부터 자동 반영되고 이미 낸 요금은 차감 또는 환급 처리됩니다. 한 번 세팅해두면 계속 이득이 나는 고정비 절약이 바로 통신비입니다. 건강검진 무료 항목. 건강은 한 번 무너지면 돈으로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권장이 아니라
필수 일정으로 관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40세 이상부터는 암 검진과 생활습관병 검사가 주기적으로 제공되고 66세 이상 어르신은 인지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치매 선별 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많은 분이 바빠서 미루다가 해당 연도를 넘기는데 이 경우 일부 항목은 다시 대기해야 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9월 이전에 예약만 걸어두어도 연말 몰림을 피하면서 올해 안에 소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에서 본인 인증 후 대상 항목을 조회하고 집 근처 지정 검진기관으로 예약하면 됩니다. 방문 시 신분증만 있으면 절차가 빠릅니다. 위내시경 같은 검사는 아침 첫 타임으로 예약하면 대기 시간이 짧고 검사 전날은 가벼운 식사로 마무리하세요. 복용 중인 약은 병원 안내에 따라 일시 중단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결과지는 2주 내 우편고 모바일로 제공되고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하면 공단 연계병원으로 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주기도 기억해 두세요. 위암은 만 40세 이상 2년마다,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분변 잠열 검사 후 필요시 대장 내시경, 간암은 고위험군에게 6개월마다,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가 일반적 권고입니다.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은 검진기관 차량 지원을 활용하고 기존 약 목록과 예전 결과지를 가져가면 의사가 변화 추이를 더 정확히 판단합니다. 작은 이상 소견을 빨리 처리하면 큰 병원비와 고생을 피할 수 있어요. 가족 단톡방에 일정과 준비물을 공유해 서로 챙겨드리면 더 든든합니다. 지자체 복지 쿠폰 바우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복지 쿠폰 바우처는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합니다. 교통카드 지원, 문화센터 수강권, 지역상품권, 치과 스케일링, 안경 구입 할인권, 난방비 보조까지 지역별 계절별로 촘촘히 깔려 있어요. 문제는 이 정보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아서 알아서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고령층 대상 바우처 현황을 한 번에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담당자들이 분기마다 변동되는 사업을 알고 있어서 신청 시기 대상 예산 잔여를 바로 확인해 줍니다. 보통 연초 연말에 예산이 집중되지만 하반기에 잔여 물량을 추가 배정하는 곳도 있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난방 취약계층 연료비, 문화시설 이용권 같은 사업을 연중 또는 분기별로 운영합니다. 같은 경기도라도 시군마다 명칭과 지원액, 연령 기준이 달라 우리 동네는 없다고 오해하는 일이 많죠. 가장 정확한 방법은 시청 홈페이지 복지 포털이나 복지로 지역 서비스 탭에서 거주 지명으로 검색하는 것입니다. 신청 일정이 짧아 놓치기 쉬우니 휴대폰 캘린더에 분기 초마다 바우처 점검 알림을 만들어 두세요. 실물 카드형은 분실 시 재발급 기간이 필요하니 모바일형을 선택하면 편리하고 제로페이 기반 지역사랑 상품권을 함께 쓰면 동네 병원 약국 마트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으며 행사 시 추가 할인까지 받습니다. 가족이 대신 수령하려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헛걸음하지 말고 수령 즉시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사용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작은 혜택 같아도 교통, 문화, 의료, 난방을 합치면 연간 수십만 원 현금 절감 효과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드린 유비까지 혜택은 9월 전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지금 바로 부모님께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